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당신도 느리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건강에 관련된 인문학 서적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몸에 좋다.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다. 어떤 음식을 먹어라. 뭐 이런 책들은 많잖아요. 근데 이 책은 그렇게 표면적인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근본을 다루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일단 책 제목을 보면 당신도 느리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이 아니라 당신도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 물론 저자가 그런 의미라고 뭐 책에서 밝히고 있는 건 아닌데 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30, 40대는 자, 아버지 뻘 되는 베이비 부모 50, 60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30, 40대가 5, 60대보다 기대 수명이 더 짧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대 수명이 뭐 계속 시간이 지나면 뭐 100세, 120세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30, 40대는 오히려 5, 60대보다 더 짧게 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 이유가 지금의 30, 40대의 그런 생활 형태가 노화를 가속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속 노화라는 개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아니 계속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건강해지고 기대 수명은 늘어날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의 형태가 오히려 노화를 더 촉진시키는 형태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역행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가속 노화를 일으키는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살펴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식생활인 거예요. 5, 60대 제가 그 세대에 속할 수 있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식품 산업이 지금처럼 발달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식사를 하면 항상 먹는 게 콩나물 무침, 시금치 무침, 두부구이, 된장국, 청국장, 미역국 다 이렇게 어머님이 직접 해주시는 가공식품이 아닌 음식들. 그러니까 가공식품이라고 해봐야 기껏 소세지, 오뎅 그런 거나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의 30, 40대는 식단의 거의 대부분이 가공식품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가공식품의 특징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과당이 높아요. 고과당이에요. 단맛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단맛은 우리 몸의 대사 질환 그리고 암을 유발시키는 암의 또 먹이가 되잖아요. 건강에 굉장히 해로운 건데 그 과당이 아주 높은 수준으로 고과당으로 들어있다는 거예요. 고과당이 딱 들어오면 몸에서 도파민이 쫙 분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쾌락이 쫙 생기겠죠. 그런데 어떤 쾌락이든 간에 일단 쫙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프상 내려가게 돼 있죠. 내려가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죠. 공허함까지 느끼고 심지어 괴로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더 많은 도파민을 분비하기를 원하는 거죠. 더 높게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 고과당보다도 더 높은 과당을 원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음식 문화라는 게 단짠, 달고 짜고 이게 사실은 굉장히 섬찟한 음식일 수 있죠. 달고 짜고 이거 건강에 얼마나 해롭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당연히 추구되어야 할 음식인 것처럼 역시 단짠이지 이런 것들 겉바속촉 그러니까 기름에 튀긴 음식은 그 자체가 건강에 굉장히 해로운 거예요. 즐기더라도 적게 드물게 먹어야 되는데 얼마나 자주 먹으면 겉바속촉 그리고 치즈 오만 음식에 치즈를 안 넣어 먹는 게 없어요. 뭘 끓여도 치즈에 덮어 먹고 쪄도 치즈에 덮어 먹고 이 유제품 치즈 또 건강에 상당히 해롭죠. 그리고 웬 마요네즈를 그렇게 많이 먹는지 모르겠어요. 참치 마요덮밥 이 마요네즈도 성분이 거의 기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런 것들 그리고 디저트 케이크 얼마나 답니까? 그 단 음식들을 추구하면서 그런 것들만 또 먹으러 다니는 그런 문화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30, 40대가 어린 시절부터 해왔던 식생활 이런 것들이 가속 노화를 굉장히 촉진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식품 산업 그들도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매년 더 자극적인 음식을 만들어야지 이제 팔린다는 거
이런 고과당이 속해 있는 음식을 초가공식품이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음식이라고 할 수 없다, 아주 이렇게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식당 음식, 배달 음식, 밀키트 이런 것들, 그럼 맛있게 하려면 대부분 음식은 이 소기름이 들어가야 돼요. 소기름이 들어가야지 뭔가 이 은은한 고소함이 생기고, 그리고 또 단맛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이 사실 알고 보면 건강에 해로울 가능성이 더 높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당연히 이런 것들을 추구하니까 그 셰프들도 그런 고백을 한대요. 너무나 높은 그런 욕구들을 갖고 있으니까 과거에는 음식에 전혀 쓰지 않았던 결정과당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이런 거조차 이제는 음식에 쓰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식생활이 우리를 어떻게 중독시키고 있는가, 거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안 그러면 50, 60대 이후에 대사질환부터 시작해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 지방간 달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암, 치매 이런 것들이 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소셜미디어와 영상 플랫폼, 그러니까 넷플릭스 이런 걸 이야기하겠죠. 이걸로 인해서 가속노화가 진행된다, 이런 개념인데, 자, 이거는 뭐 운동에 관련된 겁니다. 신체 활동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냥 앉은 자리에서 소셜미디어하고 넷플릭스 보고, 그러니까 이동할 일이 없죠. 그러면서 재미와 만족감을 추구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파민이 쫙 분비가 돼요. 이렇게 쫙 분비가 되는데 여튼 그래프는 내려가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또 코르티솔이 분비가 되고 더 많은 양의 도파민을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자극적인 내용 자체가 더 자극적이기 어려우면 짧은 시간에 자극의 강도가 높은, 그러니까 이 소셜 미디어의 패턴이 어떻습니까? 텍스트의 양이 계속 줄어들고 있죠. 인스타그램, 글 읽는 거 싫다는 거예요. 긴 호흡 싫다는 거예요. 짧은 시간 안에 확 다가와야 된다. 이미지, 그리고 유튜브, 읽는 거 귀찮죠. 그냥 보는 걸로. 거기서 심지어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너무 길다. 그래서 틱톡, 쇼츠 이런 것들을 더 즐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습관, 짧은 시간 안에 더 자극적인 거, 이런 도파민의 분비를 원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생활을 근본적으로 가속노화 형태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이걸 하지 말아야지,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지만 하지 말아야지 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그 도파민 또는 감정을 이길 수가 없는 거야. 더 강하게 맞서는 거죠. 하지만 가만히 지켜보는 거죠. 알아차리는 거야. 아, 또 나에게 이러한 중독 현상이 일어나는구나. 가만히 지켜보면서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런 감정이 누그러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멈추고 생각하면서 습관 회로가 약해지고, 그러면 그 행동을 안 하기가 더 쉬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차리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 중독 패턴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건강을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가? 이 저자는 4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4가지를 살펴보기 전에 건강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앙시앙 레짐 타파처럼 혁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아주 과격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 같은 그런 혁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내재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뭐 내면의 힘이 되겠죠. 우리가 행복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도 내면의 힘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건강에 관련돼서도 이런 내재 역량, 내면의 힘이 중요하다. 4가지. 첫 번째, 이동성, 운동인데, 운동, 별도로 시간을 내서 뭘 해야지 이런 것보다 이동성, 엘리베이터보다 뭐 계단을 이용한다거나, 근무 시간에도 자주 왔다 갔다 한다거나, 한 30분 일하면 일어나서 기지개를 편다거나, 출퇴근할 때 한두 정거장 먼저 내려서 조금 더 걸어간다거나, 이런 것들이 쌓이면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마음 건강인데, 좀 거창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좀 가만히 좀 있어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뭐 가만히 있으려고 그러면 스마트폰 보고, 집에 가면 TV 보고, 넷플릭스 보고, 전화하고, 하여튼 뭐 가만히 있질 않아요. 가만히 호흡이라도 좀 해보고, 가만히 뭐 생각이라도 좀 해보고, 뭐 명상 이런 걸 습관화시키면 더 좋겠죠.
생활 속에서 일과 관계 이런 것에서 오는 스트레스 이런 것들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구조를 조금씩이라도 바꿔가는 것, 마음 건강이 중요하고, 세 번째가 건강과 질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식습관입니다. 예방적, 의료적. 우리가 막 어디 병원 가서 몸에 좋다는 시술 받고 보조제 먹고 이런 걸로 건강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 저자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본인이 의사지만 병원에서 하는 것들 뭐 이렇게 하면 뭐가 좋고 다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리고 보조제, 그러니까 명확한 증상이 있어요. 막 괴혈병이 생기고 그러면 비타민 C 먹으면 되고, 입안이 헐면 비타민 B 먹으면 되고, 야면증이 생기면 비타민 A 먹으면 돼요. 근데 그런 게 없는데 예방적 의료라고 해서 보조제를 먹는다. 이거는 효과가 없다고. 이 저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게 아니라 중요한 건 식습관을 바꿔야 돼요. 자연 그대로의 재료를 가지고 최대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나에게 중요한 것. 그러니까 주변을 따라가는 이런 소비 자본주의에서 쾌락만을 추구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삶에 있어서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저자가 여러 치료 사례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할머님이 이제 혼자 생활하다 보니까 우울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잠이 잘 안 오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병원 가서 수면제 먹고, 수면제를 먹었더니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지러워서 다시 또 어지러움증에 먹는 약 먹고, 그 약을 먹으니까 정신이 중간중간에 끊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보면 아이고 치매 환자구만. 그래서 거의 치매 환자 취급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런 형태가 아닌가. 어떤 근원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거 가지고 약 먹다가 그 약으로 문제 생기면 또 다른 약 먹다가 더 악화되는. 그래서 이 저자의 처방에 따라서 적절한 신체 활동, 이동성이죠. 그리고 적절한 음식, 식습관, 그리고 낮에 이제 주간보호센터에 가서 다른 할머니들과 좀 대화라도 하고, 마음 건강 이런 부분에 해당되겠죠. 6개월 만에 이제 정상인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례에서 우리가 많은 아이디어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